자, 안녕하세요. 서정민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는 공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공부하는 마인드.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어떤 여러분 자신의 어떤 내적인 혁명이 없으면은, 점수에 대한 변화도 없고, 대학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점수에 연연하고 대학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시켜라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자, 오늘 요 타임은 이제는 개별적인 과목으로 들어가서 각 과목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는 게 여러분이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우리 때는 국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어라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언어 영역 시험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인강에서 뭐 내놓으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입장에서 뭐 내놓으라는 대강사들, 제가 볼 땐 대강사도 아닌데, 걔네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도 국어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나 모르겠다. 이게 언어 강의인지 국어 강의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언어를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의 열의 9은 얘는 학력고사 때 국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암기식으로. 뭐 단락 나누고 막 이런 거. 뭐 구조 분석하고 막 이딴 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택도 없어요. 언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친구를 소개시켜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옛날에 엑서디 있기 전에 제가 이투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투스의 그 첫 해에 제가 한 3월 달에 이투스가 이제는 강의를 오픈했고, 제가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투스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입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잠실체육관에서. 그때 한 4,000명 왔었나?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정박원 원장님이 맨 먼저 올라가서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석현 선생님, 구주입에 한석현 선생님이 또 올라가시 또 강의하셨고, 지금 이투스에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올라가서 막 강의를 했었어요. 뭐라고 강의했었냐면은, 니들 언어 문제집 1000권 만권 풀어봐라. 절대 1등급 안 나온다. 만점 못 받는다. 내 말 거짓말 아니다 하면서 막 강의하고 이제 내려왔어. 땀을 푹 흘리고 1시간 정도. 그때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찾아와서 저 상담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야, 넌 아니? 그랬더니, 저 오늘 선생님 처음 뵀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왜 왔니?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한 거예요. 재수했는데, 1월달, 2월달 선행반에 들어가서 1, 2월달 뭐 했냐면은, 중학교 수학책부터 수학 교과서만 봤답니다. 2달 동안 딱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거만 봤대요. 그리고 나서 3월달 들어가니까 이제 수학은 거의 안 틀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8개월 되나요? 요 기간을 공부하는 기간을 100으로 잡았을 때 90%를 언어에다가 집중했대요. 자기가 언어가 너무 안 나와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해에 나왔던 시중에 나온 모든 언어 문제를 다 풀어봤대요. 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종합반 제주 종합반 같은 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이렇게 문제 나눠주고 막 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프린트를 딱 받으면은 요 문제가 어느 출판사에 어느 문제집에 몇 페이지 정도 있을 거다 정도를 알 정도로 웬만한 문제집을 몇 번씩 다 풀어봤던 거야. 근데 그해 재수 때 언어가 망가져갖고 삼수하겠다고 이투스 입사명이 와갖고 듣고 있었던 거야, 제 거를. 딱 자기 얘기잖아. 지는 언어 문제를 무진장 많이 풀어본 거야. 근데 언어가 망가져서 삼수를 해야 돼. 이 비참한 현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야. 선생님 좀 선생님 방법으로 공부하겠다고. 자, 언어는 이런 거예요. 언어는 문제집을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인터넷 강의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절대 성적 안 나와요. 저는 이 언어하고 영어를 갖다가 인강을 듣고 성적 올리겠다는 너무 황당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과목이거든. 아니, 언어하고 영어를 어떻게 인강을 듣고 여러분 성적 올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2시험 때밖에 안 나와. 근데 영어 인강을 들었어. 여선생이야. 뭐 또 남자 선생님이 잘생겼어. 또 이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한 60점, 70점,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만점은 절대 안 나와요. 얘는 과외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과외를 받아도, 자, 한 20점 때야. 그럼 과외 하죠. 같이 한번 공부는 하죠. 안 하는 것도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하면 성적은 오르죠. 그게 80점의 한계예요.
80점 이상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요. 나머지 80에서 100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성적이 아예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80점 갖고는 어디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한 1등급 정도 맞으려면 한 90점, 95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 점수를 받으려면 인간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의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언어라는 게 뭐냐? 언어라는 게 뭐냐? 저는 애들한테, 우리 여기 경기 광주대성 하거나 애들한테, 매일매일 뭐 해주냐면, 매주, 요런 걸 한 장을 갖다 이렇게 카피를 내줘요, 앞뒤로. 여기 있는 그 학생들은 개인 신문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는 중요한 이제는 그 칼럼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 둘, 세 개, 6개잖아. 그렇죠? 이게 일주일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카피를 해놓고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하루에 한 개만 읽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개를 읽을 때 20번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국어사전을 반드시 놓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한자어 찾아보고 이러면서 20번 읽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첫째가 뭐가 좋으냐면은 아마 제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 그 사탐, 그 문과 학생들일 거야. 근데 이런 거 사탐 시험 문제 보면요. 꼭 그에 나왔던 중요한 시사적인 사건에서 꼭 문제를 만들어요. 각 과목별로. 그 작년에는 제가 이걸 나눠줬는데 제가 나눠준 칼럼에서 6월달 모표인가 9월달 모표인가 모의평가에 사회문화 지문이 그대로 탑재가 됐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애들이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봐요. 선생님 그거 나눠준 칼럼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1년 동안 중요한 시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알게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걸 계속 모아놓잖아 이렇게 해갖고 모아놓으면 여러분이 논술이나 구술 면접도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한 20번씩 읽었잖아 하나. 그쵸?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도 분석하고 또 적어놓고 이러면서 논술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이 1년 동안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그렇게 논술 자료 활용하는 거에 또 반면에 이거를 여러분이 1년 동안 딱 읽다 보면은 사회를 알게 돼요. 사회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 뭐라 했냐면 공부라는 거는 문제집을 많이 풀고 인강을 많이 듣고 이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겨우 인서울 강가서를 할 거다. 그 열심히 하면은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단국대를 목표로 공부한다거나, 국민대, 물론 국민대 좋은 과는 많지만은, 국민대 허접한 과를 갖다 목표로 공부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학생 같은 덕성여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죠? 네. 우리는 적어도 꿈은 크잖아. 적어도 이대, 아니면 고대, 연대, 서울대, 이 정도 꿈은 있잖아. 그죠? 그 정도로 가려면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고 인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거대학 못 가요. 정말 못 가. 그러면은 공부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봐. 언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탐 지문을 가만히 봐봐요. 그 안에는 전부 다 우리 사회에 대한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회와 인간을 안다 그러면은 그 지문 한 번 읽으면 다 파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야. 환율 갖고 맨날 오락내리락 하는 애야. 하루 종일 고민하는 애야. 그럼 이 내용을 읽으면 이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야. 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환율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럼 이거 읽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내 것이 되지 않아. 그냥 눈도장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을 갖다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회를 알려면, 즉 제가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다 그러면 여러분을 굉장히 완벽하게 알 거예요. 같은 이치로 우리 현 사회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지만 현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연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문제 보면 맨날 역사 철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공부라는 건 결국은 이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그럼 이걸 읽다 보면은, 이걸 1년 동안 읽다 보면은, 이 칼럼이나 이 논평 같은 거 읽다 보면은, 1년 동안
이 사회가 어떻게 짜임새를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쪽이 어떤 게 딱 붙더니 이거에서 이쪽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면서 사회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이 언어 지문이나 또는 그 사탐 지문들이 팍팍 와닿아요. 작년 9월달 모평에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어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조세기착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조세기착은 경제에서 배우는 거야. 선택하면 경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한테 어떤 세금을 갖다가 물렸어. 그럼 그 세금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세의 전가 또는 조세의 기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경제 강의를 들었다 해도 이거 다 맞았어, 이 지문을. 근데 이과 애들이라든지 경제를 안 듣는 친구들은 읽어도 모르는 거야. 그거 다 틀리죠. 이게 언어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이 사회를 이해하려면 신문을 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은 비문학과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문학 아마 여러분 그럴까 하루에 비문학 문제 몇 문제, 뭐 문학 문제 몇 문제, 뭐 고전 문제 뭐 이렇게 계속 매일 꾸준히 풀 거야. 풀어봐야 문제 좀 쉽게 나오면 좀 올라가고 어렵게 나오면 팍 떨어지고 점수 전체로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비문학과 문학과 고전문학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비문학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약간 예술을 가미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문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언어로 그걸 표현하면 고전이 되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이 칼럼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비문학이 안 틀려요.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럼 비문학이 안 틀려요. 그럼 비문학이 정복이 되면 이제 문학도 정복이 돼요. 문학이 정복이 되면은 이제는 고전문학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고전문학이. 그래서 이 문학과 비문학과 고전문학은 여러분이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언어의 내공이 굉장히 높은 친구고, 아니다, 비문학은 따로고, 문학 따로, 고전 따로지, 이런 애들은 언어의 내공이 아주 얕은 애고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비문학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문학을 정복하고 나면은 아까 문학도 정복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언어에 대해서 자연히 감이 오거든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이 칼럼을 읽는다는 것은 이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를 갖다 단락을 나누고 구조 분석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겨. 그거 아니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가 있을 때 여러분의 어머님이 편지를 쓰신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러면서 너 거기서 힘들지. 엄마 너 보고 싶다. 너 늘 건강해야 돼. 막 쓰는 거야. 자, 여러분이 그 편지를 머리로 읽어요? 눈으로 읽습니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읽어요. 마음으로 읽어요. 읽는 족족 어머니 마음이 나한테 팍팍 와닿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놓고, 자, 언어학과 교수님이 이거 다 수능 문제를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자, 어머니 편지 놓고 미술 딱 긋고, 여기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작가의 어떤 의도는 뭐냐? 다 맞추죠. 엄마 마음을 느끼니까. 이게 언어의 본질이에요. 즉 언어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단락을 나누고 구조를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글을 쓴 사람과 마음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감을 하는 거라고요. 그 작가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정치 강의할 때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마키아벨리를 존경해요. 이 마키아벨리 그럼 여러분 군주론 그래갖고 무슨 독재를 옹호하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배를 하고 겉모술수가 능한 어떤 군주를 갖다 칭찬하고 예찬하고 이랬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는데 그건 차치하고 나서 제가 마키아벨리 좋아하는 이유는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럴 때 술도 먹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밤에 술을 먹고 오면은 자기가 오늘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술 취한 속에서도 샤워를 한답니다. 몸을 다 닦고, 정갈하게 다 닦고, 옷을 정갈하게 딱 입고, 그 다음에 딱 책을 핀대요. 왜 그러느냐? 이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지금 플라톤의 책을 읽고 있어. 그럼 나는 이 플라톤 책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라톤과의 만남,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그럼 이 엄청난 대학자인 플라톤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게 술 취한 상태에서, 머리가 흥끄러진 상태에서 양치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작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여러분 절대 어느 성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줬나요? 아마 해줬을 거야. 그 광주에 있는 여학생 얘기해줬죠. 걔가 재수하면서 6월달 모평 모의고사 문제에서 문학 파트만 빼갖고 자기 아빠랑 같이 시험 자서 시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는 다 맞았어. 근데 지는 2개나 틀렸어. 아빠가 왜 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빠는 읽어보니까 구구절 다 자기 얘기야. 자기는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고 그쵸? 그 다음에 배신도 당해봤고 사기도 당해봤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죽음도 경험해봤고 전부 다 구구절 다 자기 얘기들해. 자기 얘기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답이 보이죠. 그래서 정답 보이는 것만 찍었대는데 다 맞았다는 거야. 이 아빠는 30년 이상 언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강의도 들은 적도 없고 언어 문제집 풀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언어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언어는 제발 문제집에다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언어라는 것은 작가, 그 글을 쓴 사람과의 마음에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이런 능력만 계속 길러나간다면은 여러분 언어 어떤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제가 이거를 읽다 보면 제가 하나를 20번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논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개의 주제를 한 번씩 써보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20번 써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진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개 지문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지문을 10번씩 읽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번 읽으면서 이 작가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보려고 노력하라고요. 작가의 마음과 한번 공감을 한번 이루려고 노력해보라고요.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민서하는 친구도 알 거야. 너구리라는 친구 알죠? 이 너구리가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네요. 그러니까 건대 토목건축공학과 다니다가 1학년을 때려치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고대 정경학부를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어를 갖다가 야 칼럼을 좀 읽어라. 먼저 읽으면서 그 작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공감해봐라. 제가 이렇게 갖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건 얘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아침에 이제는 뭐 도서관 가거나 책상에 앉아갖고 신문을 갖다가 2시간 동안 읽었대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읽고 제가 숙제가 뭐냐 언어의 본질을 찾아갖고 와라 그랬어.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게 5월 15일이었는데 얘가 한 7월 말인가 8월 초쯤에 흥분돼서 저한테 뛰어왔어요. 그 강북 우리 학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메가스타 대학원을 바꿨지만 거기로 찾아왔어. 뛰어와갖고 선생님 드디어 언어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언어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쭉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느낌을 쭉 얘기해주는데 정확하게 느껴갖고 왔다 찾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뭐냐면 너는 언어가 정복됐어. 이제 언어에서 하산해도 돼.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흥분해갖고 손에 문제집 들고 왔어.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모음집 큰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 풀었는데 막 넘기는 거야. 선생님 보세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하나도 안 틀린 거야. 굉장히 긴 지문이 있죠. 긴 지문인데 막 숫자 들어가는 게 있죠. 얘는 한 번만 읽어도요.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고 이게 긴 지문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막 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틀렸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래서 언어를 정복한 거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인강 들으려고 하고 그냥 암기하려고 하고 그냥 뭐 문제만 풀려고 하고 이러면은 절대 언어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탐 CM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딴 거 모르게 언어는 잘했대요. 언어를 잘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집에 연연하지 않고 강의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언어를 한마디로 하면 자기 느낌이래요. 느낌. 자기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어떤 느낌? 작가의 마음. 작가가 자기한테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작가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서 언어는 항상 1등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탐 CM이 저한테 여기까지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어 공부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어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작가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여러분이 언어를 갖다가 해나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강의, 이 정도 내용까지 알려줘야 되나?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하긴 뭐 여러분이 돈 내고 보신다면은, 아까워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그 너구리가 언어의 본질을 찾아온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신문을 갖고 왔는데, 자, 한번 비춰줄래요?
누군지 알죠? 우리 김연아 선수, 그렇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우리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명예를 그 드높인 친구인데, 자, 이 친구가 그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그렇죠? 초유의 점수를 받아갖고, 우승을 했어. 1등을 했어. 그렇죠? 자, 근데, 이 신문에서, 자,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니까 있잖아. 이 내용을 쭉 쓴 사람이, 자기 어떤 흥분된 감정, 이 대단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전달하는 표현으로 이 사람이 빼서 쓴 글이 뭐냐면 세계가 그녀에 빠졌다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김연아 우승 뭐 이래 써도 되고, 그렇죠? 김연아 세계를 정복하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얼마든지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 얼마든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장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표현력과 수많은 단어 중에서 유독 이 사람은 세계가 그녀에 빠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김연아 선수 세계 1위 이거 하고 세계가 그녀에 빠졌다 이 문장하고 이걸 쓴 사람 느낌이 마음이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 김연아 선수 예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김연아가 참 예쁘다고 평소에 아마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이게 먼저 튀어나왔을 거라고. 그쵸? 이쁘니까. 그리고 어리잖아. 어린데도 여자잖아. 그쵸? 근데 우리 사회는 현재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남성보다 이 사회가 여자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그 남성보다도 못한 여성이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어떤 선수에 비해서 미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성이 세계를 정복했어. 그럼 세계가 그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서 그 작가가 어떤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썼을까 저기서 이렇게 쓰는데 유독 그 단어를 쓴 그 작가의 의도만 파악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언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연습을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자, 여러분이 이건희 삼성 그 회장님의 만약에 자녀다. 그럼 여러분 돈이 무지장 많잖아, 그렇죠? 뭐 부르주아야, 뭐 몇천 원씩 가졌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노동시를 딱 던져줘. 근데 여러분 노동자의 삶을 몰라. 삶을 모르기 때문에 노동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빠가 노동자야. 그 처절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느껴. 여러분한테 노동시를 딱 던져줘봐.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느낌이 와요. 여러분 느낌을 다 받으면서 구구절절 자기 얘기야. 그럼 다 맞출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일기장을 갖다가 놓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 맞춰요. 왜? 일기장 여러분 하나인데 뭐 착각 의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 사회를 많이 아는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 다 겪어봤거든, 다 알거든. 아니까 지문 읽어도 다 나한테 오잖아, 그쵸?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언어 수능 출제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수험생들한테 너희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은 영화라도 봐라 그러더라고요. 자, 봐. 여러분이 이건희 아들인데 또는 딸인데, 여러분 오늘 저 밤에 우리 노동운동의 최고이신 그 전태일 열사, 그렇죠? 예. 이제 분신자살 하신 분인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야. 전태일이라고, 옛날 노동운동에 불을 당기신 분이고, 70년대 박정희한테 노동자의 어떤 삶을 갖다 항거하다가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주인공이 누군데, 예, 홍경인인가? 뭐 하여튼 그 친구인데, 그 제목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거든요. 그럼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딱 보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노동자가 저렇게 참 처절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여러분한테 노동시를 주면요.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위원장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영화라도 보라는 거야.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처절한 사랑을 안 해보면은 이 실현해갖고 자살한 사람 심정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처절한 사랑을 해갖고 실현당했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랬을 때 그런 실현의 시를 갖다 읽어보면 구구절절 느끼죠. 느껴요, 정말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근데 이 영화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영상을 담은 그 어떤 감독의 어떤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순간 그 영화를 100%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책은요, 굉장히 상세하게 그 다음에 상상력을 갖다 부여해 가면서, 부여해 가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 터치해 가면서 세세하게 어떤 감정을 터치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책 많이 읽은 아이가 언어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애들 봤어요. 노량진에서 단과할 때 여학생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 7월 달쯤 되니까 언어를 포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어 강의 안 듣는데 언어 포기했대. 근데 한 명은 끝까지 언어 강의를 들으면서 언어 공부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수능 치고 다음에 겨울방학 때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저를 또 찾아왔어요. 둘이요. 근데 이 7월 달에 언어 포기한 애는 언어 1등급 나왔어. 근데 끝까지 언어 문제집 잡고 언어 강의 들어내는 얘는 개박살 난 거야. 박살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 1등급 나온 애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분명히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을 거다. 그리고 너 그때 7월 달에 언어 포기하고 나서도 손에 늘 소설책이나 수필집 이런 거 들고 다녔지? 그랬더니 그 애가 놀래갖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자, 얘는 중간에 언어 공부를 포기했어요. 문제도 안 풀고 강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작가의 느낌을 받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얘는 계속 손에 언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 수필집이나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얘는 언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이겨요. 우리 광주대상학원에 제 이름을 윤모군이라고 이름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걔한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윤모군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는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받겠다고 엊그제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걔를 이제 간을 보려고 야, 너 언어 공부 뭐 하니? 그랬어. 언어는 뭘로 공부하니? 그랬더니 언어 공부요. 문제집은 따로 안 풀고요. 그냥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요. 남은 시간에는 그냥 오감도 뭐 이런 거 읽고요. 또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 뭐 이런 걸 읽고 그게 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 이번에 3월 학평에서 3월달 지난달 학평 봤잖아, 그렇죠? 너 3월 학평에서 언어 잘 나왔지? 그랬더니 예,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발 언어의 본질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 그래서 어떤 글을 던져서 여러분이 그 작가의 마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 아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6차 때입니다. 6차 때가 언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예요. 7차 때는 지금 6차 때보다 더 쉬워요. 6차 때는 굉장히 언어 얘기 어렵게 나왔는데 그때 뭐를 했었냐면은 전국에 60만 수험생 중에서 언어의 문과에 합쳐갖고 언어 만점 받은 애가 딱 한 명 나왔어요. 서문여고예요. 서문여고가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여학교예요. 꽤 명문이에요. 세화여고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지만 명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 서문여고애가 전국에서 언어 만점 혼자만 받은 거야. 그래서 기자가 찾아갑니다. 너 어떻게 언어 만점 나왔냐? 비결 좀 공개해라. 네 후배들한테. 근데 얘가 2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요. 자기는 환타지 소설의 매니아래요. 틈만 나면 환타지 소설을 읽는데요. 틈만 나면은. 이 환타지 소설은요. 엄청난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언어 만점 나올 수밖에 없죠. 언어 만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갖게 되니까. 또 하나는요. 얘는요. 이 친구는 언어 지문이 읽잖아요. 이 지문 안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몰랐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 조그만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어 지문을 읽을 때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까? 이게 너무 좋고 흥분되고 설레여서 항상 언어 지문은 설레이고 흥분되는 감정을 갖고 읽는데요. 자, 이런 친구와 여러분처럼 이 지문이 있고 내용 파악하고 분석해서 언어 문제 맞춰야지 이런 친구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친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흥분되는 마음 갖고 이 지문을 대하는데 끝난 거죠. 우리 민희성을 한 친구 중에서 그 친구 이름 공개도 되나 모르겠다. 공개 안 할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민희성 정보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 정모할 때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엊그제도
이틀 전에 정모 또 했는데 그때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면 제가 그 친구 내가 소개시켜 줄게. 지금 외대 다니는 여학생인데 얘가 딴 거는 좀 못해도 언어는 기재예요. 언어는 틀려 하나야. 대부분 다 맞고 매 모의고사가. 근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너 언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니?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언어집을 딱 읽잖아요. 그럼 한 줄을 딱 읽고 그 다음 줄을 딱 읽으면은 마지막 줄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쭉 생각이 된대요. 근데 그 생각을 읽으면 정말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몇 줄만 읽어보면은 이 작가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어도 만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문제집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럼 이거 언어를 갖다가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럴 거야. 선생님 언어는 도대체 방법이 없네. 방법 없어요.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뭐 강의 듣는다고 해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 돼요. 죽어라고 읽어야 돼요. 죽어라고 읽는데 제발 이 언어를 갖다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한국말을 보든 어떤 단어를 보든 여러분은 이 언어의 소중함, 언어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언어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소중하게 느끼려고 하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주고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기본 베이스는 우리 한국말을 사랑하자는 얘기야. 언어라는 것을 사랑하자는 얘기야. 제가 보통 애들한테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야, 너 언어가 뭐냐? 그러면요. 뭐 의사를 전달한 매개체 아닙니까? 얘는 내공이 한참 낮은 애예요. 의사를 자기 마음을 전달한 매개체? 에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언어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칼럼을 여러분 하나를 읽는데 하나를 마음에 정해서 읽으세요. 읽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수번씩 읽으면서 작가 마음을 느껴보고 나라면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을 텐데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했을 텐데 또는 이 안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여기다 왜 인용을 했을까? 그럼 이 사건을 모르고는 이 인용 의도가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려면 이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찾아보세요, 사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사건을 갖다 끌어내갖고 만약에 여기다 썼다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이 작가의 마음을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느끼면서 20번씩 읽으면서 이 작가하고 교감하는 이런 노력을 평소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제되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책도 좋고 아까 그 선문여고애처럼 환타지 소설도 좋고 하다못해 뭐 만화책도 좋고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그 뭐 수필집도 좋고 시집도 좋고 아까 뭐 오감도 읽는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들을 여러분 마음에 가는 책들을 1년 내내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또는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수학 풀다가 머리 아플 때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 읽으면 또 다른 책, 또 다 읽으면 또 다른 책, 다 읽으면 또 다른 책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재작년에 목동에 영진학원이라는 그 조그만 보습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화여고 애들하고 명덕여고 애들을 갖다가 제가 정시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해 줬던 얘기인데 한 여학생이 늦게 왔는데 헐벗 지각하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손에 이문열 씨의 삼국지를 들고 자리를 앉더라고요. 자, 이게 고3이야. 여름방학이야. 근데 이문열의 삼국지를 들고 있어, 손에. 그 제가 수업하기 전에 애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아마도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 중에서 저 학생이 공부를 제일 잘할 거다 그랬어요. 그것도 쉬는 시간에 얘 말고 다른 애가 오더니요. 이화여고에 다른 애가 오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니? 이런 거야. 제가 자기네 학교 영어과 1등이래. 짱이래. 근데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봐라. 고3이고 여름방학이라면은 내공이 낮은 애들이라면은 분명히 손에 단어장이 들려져 있고 수학 공식집이 들려 있을 거다.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다. 이건 공부 못한 애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근데 제 손에 삼국지가 들려 있지 않느냐. 첫째, 마음의 여유가 있다. 둘째, 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내공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인간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대단한 애지. 얘가 이길 수밖에 없지. 얘가 1등이에요. 얘 서울대 갔어.
민정이라는 애인데, 얘는 뭐 서울대 갔으니까 이름 공개가 됐대. 김민정인데 서울대 갔어요. 이런 게 언어예요. 이런 게. 자, 근데 언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어. 베이스를 갖다가 언어에 대한 사랑으로 깔고 이 느낌을 받는 것이 최고다. 문제집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풀어도 제가 1등급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농담 아니야. 대신에 항상 글을 대하면서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수학 교과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탐 교과서 읽을 때 마찬가지고 그 글쓰는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는 이런 훈련하세요. 자, 또 하나. 틀을 없애세요. 언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개인의 틀을 없애야 돼요. 이 틀이 강한 친구들은 절대 언어 만점 안 나와요. 자, 그럼 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야. 자, 작가는 지금 빨간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파란색 틀을 갖고 이 빨간색을 바라보면요. 보라색으로 보여요. 보라색으로. 그러면 빨간색을 찾아낼 수 없어요. 이 파란색 틀을 여러분이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빨간 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이 파란색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못 보고 보라색만 보면서 오답을 갖다가 정답으로 찍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걸 없애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주관이 개입됐다. 뭐 나름대로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글을 갖다가 작가의 마음을. 우리 이번에 원광대 한의대 간 그 박수홍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작년 여기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공이 굉장히 깊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지난 겨울방학 때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산행반 애들이 이제 와서 묻는데 어떤 애가 뭘 물었냐면 이름을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오빠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지문이 있잖아. 자 그리고 여기 1번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선택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첫째 이 글을 쓴 작가, 둘째 이거를 출제한 출제자, 셋째 이걸 푸는 수험생. 이 세 사람만 생각하면 되네요. 세 가지만 느끼면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홍이라는 애가 저도 딱 듣고 나서 어이없었지만은 수홍이라는 애가 야 자식아 너 바보냐 임마. 자 이 작가가 A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출제자는 지금 A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네가 A를 찾아내야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면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하나지 어떻게 세 개냐. 아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이런 느낌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이거 갖다가 파란색 틀을 갖고 따놓고 이걸 A를 보면은 A 다시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정답 A를 못 고르고 A 다시를 고르게 되면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틀을 없애요. 틀을 없애. 여러분 고정관념 없애라는 거예요. 이 틀이 강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 틀이 강하냐면요. 내성적인 애들.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고집이 강한 애들. 그 다음에 모범생들. 그러니까 왜 선생님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절대 안 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떤 애들 봤냐면 연대 치대를 가려고 했던 애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그 귀족 집안의 그 아이인데 굉장히 그 잘 자라는 아이예요. 동수라는 애인데 이동수인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과탐도 잘 나와요. 수학도 잘 나오고 영어도 잘 나와. 거의 다 1등급이야. 근데 언어가 항상 안 나오는 거야. 한 7, 80점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연대 치대는 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해요. 무지하게 착한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항상 예의 바르고 꼭 존댓말 해가면서 저랑 밥을 먹으면 제가 숟가락 들어야 자기도 숟가락 들어요. 뭐 이런 틀. 이런 애들은 틀이 너무 강해요. 이 틀을 깨세요. 자유분방함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어떤 색깔로 채우지 말고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라고요.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틀을 갖고 있으면 절대 언어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틀을 좀 버려라. 틀을 버려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제가 해줄게. 첫째, 아까 그랬죠? 자, 이제 구체로 방법으로 할게. 자, 신문을 꾸준히 읽자. 신문을 꾸준히 읽을 때 주로 칼럼 하나를 찍어서 또는 사설이나 칼럼 하나 찍어서 이것을 한 20번 매일 하루에 한 개씩만 읽자. 읽으면서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다가 노력을 기울여라. 제발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나누지 말아라. 여러분 엄마 편지 읽을 때 서론, 본론, 결론 나눠요? 그러지 않잖아, 그렇지? 읽으면 다 오지?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두 번째는, 자, 평소에 늘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 책을 읽자. 어떤 책도 좋다. 소설책도 좋고, 삼국지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야. 단, 제가 추천해주면 안 돼. 여러분이 스스로 발품 팔아갖고 서점 가서 산 책, 정성껏 산 책, 그 책을 꾸준하게 읽자라는 거야. 알겠죠? 꾸준하게 읽자.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언어 이래독인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받은 교과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국어 생활이라든지, 뭐 문법책이라든지, 뭐 작문책이라든지, 뭐 하여튼, 학교에서 나눠준 책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교과서 파는 서점 가면은 고등학교 때 나온 언어에 관련된 교과서들이 있을 겁니다. 출판사는 상관없거든요. 그거를 다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세요. 알았죠? 이걸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고,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고, 이거는 먼저 한번 쭉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 교과서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됩니다. 단 이때도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봐요. 그쵸?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를 2학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학평, 모평, 수능, 기출문제 있죠. 이 기출문제를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주말에 평소에 이제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 사탐 공부하시고 또 과탐 공부하시고 이 언어는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요. 그냥 평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 언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교도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탐 공부할 때 언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언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는 매일매일 저는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말에 이런 기출 문제를 풀으세요. 1번부터 쭉 시간 잡고 풀어요. 푼 다음에 점수 매기지 말고 푼 다음에 이제는 점수에 채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석하세요. 맞은 건 왜 맞았고 틀린 건 왜 틀렸고 그 지문 속에서 작가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고 지문 속에서 아까 그 서문여고에처럼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분석을 해요. 특히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언어에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원광대 한의대 간 수홍이도 언어가 참 안 나왔었어요. 80점대밖에 안 나왔었어요. 제가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주관이 너무 강한 거야.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이번에 언어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게 원광대 한의대 간 거야. 오늘 잘 봤죠?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객관화시키는 이런 연습을 하려면은 분석을 해보면 돼요.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 틀린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이제 상담받으러 올 시간이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그 언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엄마나 아빠가 그거 아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는 세상을 아직 모르지 않냐? 근데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교정을 받으세요. 그런 교정을 매주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아빠나 엄마 뵈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매주 그런 교정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히려 인강 몇 시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2학년 거부터 먼저 일주일에 한 회분씩 풀어요. 뭐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뭐 2회분 풀어 상관없고 2학년 게 끝나면 2학년 모의고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끝나면은 학평 들어가고요. 그렇죠? 학평 끝나면 모평 들어가고요. 모평 끝나면 수능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그 달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그것도 또 나중에 주말에 또 그것도 해갖고 분석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년만 가세요. 그래서 언어는 따로 체계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언어의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니성 카페 그 다음이죠. 이 다음에 다음 들어오면은 우리들의 미니성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성은 제가 이름이 서정민이죠. 미니형 이런 뜻이에요. 미니형. 형. 예. 왜냐면 형님, 성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미니성 카페 들어가서 이쪽에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에 등업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등업 게시판에다가 등급업을 해달라고 운영자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등급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여기 글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언어에 대한 공부법이 적혀 있을 겁니다. 애들이 올린 글이에요. 제가 올린 글이 아니에요. 애들이 올린 글인데 전 그 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애들한테 말 들었거든요. 아마 그 글 내용과 제가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거의 흡사함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것도 언어 전문가가 쓴 글을 걔가 퍼온 거예요. 그랬대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전략이 없다.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다. 문제집 100권, 뭐 1000권, 10,000권 풀어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상에는 모든 문제 다 풀래? 이상에는 모든 문학작품 다 읽을래? 비문학 집은 다 읽을래? 불가능해요. 그 언어의 본질로 접근하자. 본질은 뭐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작가 마음이 바로바로 엄마 표지 읽듯이 엄마 마음이 느껴지듯이 작가 마음이 바로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본질이다. 그러려면 영화도 많이 보고 다양한 영화를 그 다음에 다양한 신문기사 같은 걸 읽으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문이니까 그 신문을 통해 세상을 알고 나면은 이제는 작가 마음들이 느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흥분하자. 항상 그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이런 것만 여러분이 전제가 된다면 언어는 만점이 보장될 수 있어요. 따로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어 공부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수학을 갖다가 이제는 그 공법을 말씀드릴 텐데 언어 이거 하시면서 뭐 따로 뭐 서브노트 만들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쭉 하시면서 또 잘 안 되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든 이메일보다는 우리 엑스드 게시판 있죠. 거기다 쓰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 전화번호가 010-5357-8427이에요. 010-5357-8427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경기도 광주까지 대상원 찾아오시든지 그럼 제가 또 계속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거 본 거를 끝나고 나면 다시 리와인드 시켜갖고 한 번만 더 보세요. 뭐 필기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언어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본질을 갖다가 여러분이 파악하게 되면은 충분히 언어는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를 아마 주게 될 겁니다. 자, 고생했어요.